저는 다시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황혼에 맞이한 재혼은 제 인생의 늪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은 더 편하고 더 따뜻할 거라고. 그 말 믿은 죄로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다시 잃었습니다. 저는 38년을 함께한 전 남편과 황혼 이혼을 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버틴 게 오히려 이상했죠. 말로만 상처 주고 집안일은 손도 안 대고 제가 아프거나 지쳐도 그 정도로 왜 난리냐고 했던 사람. 이혼하고 나니 마음은 시원하면서도 말할 수 없이 허전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자리에 누울 때면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 어느 지인 모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외롭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오래 묶여있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정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손을 잡아줬어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재혼을 선택했어요. 그때까진 몰랐죠. 다정한 얼굴 뒤에 어떤 진짜 얼굴이 숨어 있었는지.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까요? 남편은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아, 당신 그거 좀 제대로 좀 해. 아이고 답답해. 집에서 맨날 뭐 했어? 처음엔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 됐고 제가 쉬려고 하면 늙었다고 자꾸 누우려고 한다며 구박했어요. 식사는 제가 준비하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남편은 소파에 엉덩이 붙이고 TV만 봤습니다. 전 남편이랑 살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적어도 제가 집안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제가 뭘 해도 모자라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럼 뭐하러 결혼했냐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숨막혔던 건 남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달쯤 됐을 때 남편의 딸이 집에 찾아왔어요. 저보다 겨우 몇 살 어린 사람이었죠. 아버지, 저 여자한테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고생했는데 아버지 재혼했다고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저 여자, 저는 이름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들이닥쳐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남편 수입을 조사하듯 따지고 심지어 저보고 이랬어요. 아줌마 아버지 노후자금에 손대면 가만 안 둬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침묵. 저를 보호해줄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애가 원래 좀 걱정이 많아서 그래. 당신이 이해 좀 해줘야지.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한테 저는 자식들보다 훨씬 아래 순이구나. 그 후로도 남편의 자식들은 수시로 집에 들락날락했어요. 아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더 노골적이었죠. 아버지 통장 내역 좀 보여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마치 도둑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뭘 훔치려고 하는 것처럼 감시당하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방에서 이상한 통장 하나를 봤습니다. 보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남편의 자식들에게 매달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딸한테는 500, 아들한테는 300, 매달 800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전 재산을 보고 집을 팔고 노후 자금을 합치자며 꼬드겼던 이유도 전부 자식들에게 돈을 넣어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이게 뭐냐고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죠.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한테 돈 쓰는 게 왜? 당신 돈도 결국 우리 집 돈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제 노후 자금을 노린 계산된 재혼이었다는 걸, 제가 황혼 이혼하고 받은 재산 분할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접근한 거였어요. 다정했던 것도 배려했던 것도 전부 연기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혼을 또 해야 하나, 근데 이혼하면 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기로요. 하지만 그때 남편이 던진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너 이혼하면 빈손이야.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내가 얼마나 쓴 줄 알아?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쓴 돈은 우리 돈이고 남편이 쓴 건 남편 돈이었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 나이에 다시 어디 가서 살 거냐고, 자식들도 없는 주제에 누가 당신 늙으면 돌봐주겠냐고.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이대로 참고 살까, 아니면 또다시 혼자가 될까?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눈빛은 죽어 있고 입가는 처져 있고 완전히 기운 빠진 사람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제 재산은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제 돈은 결혼 전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비웃었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어디 해보라고. 근데 제가 진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딸과 아들도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아버지 인생 망치지 말라고, 노후에 혼자 살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게 제 대사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남편 측에서 계속 재산 분할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법원은 결국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 판결이 났을 때 저는 법원 밖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요.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다시는 저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퇴직금도 일부 줄었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재산 대부분은 지킬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지만 여기가 훨씬 편하네요. 밥을 늦게 먹어도 설거지를 내일로 미뤄도 무슨 잔소리도 없어요. TV를 보든 책을 읽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가끔 외롭긴 합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외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외로움이요. 그게 진짜 지옥이에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완전히 혼자인 느낌.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아파도 위로받지 못하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혼자 사는 외로움은 그래도 견딜만해요. 제가 선택한 외로움이니까요. 요즘 저는 작은 취미를 만들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가끔 공원에 산책도 나가고 며칠 전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모임도 나가봤어요. 거기서 만난 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뭐 대수냐고,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냐고. 맞는 말이었어요.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절대 안 변합니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아무 손이나 잡지 마세요.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세요. 특히 재혼이면 더 조심해야 해요. 상대의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세요. 사랑 때문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우리 나이엔 더더욱이요. 잘못된 손을 잡으면
그게 끝없는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지금 저는 혼자지만 행복합니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도 최소한 불행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